하여튼 그 모란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이제 뭐 일본, 중국, 한국 사람 다 모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아니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설명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예술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어떤 그 다른 차원의 세계인데 사람들은 현실 세계 안에서 조형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안 그랬는데 지금 현대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서 본 거, 그걸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의 그 조형 예술품을 아무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죠? 예, 그 여태까지 몰랐던 세계를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회화의 문제는 우리가 그 전통을 이렇게 그 중요시하지 않아요. 현대 작가들은. 왜냐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그냥 막연히 뭐 전통은 극복되어야 될 것이고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은 다 죽어 있는 작품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그 예술품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미술품에 대해서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랐던 그런 예술의 세계를 제가 지금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은 정말 창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창작이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뭐 하기 때문에 뭐 감동도 잘 주지 않고 어떤 뭘 주고자 하는 메시지도 없고 이제 그런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려면은 자기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물이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거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하는 어떤 사명감이 있거나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현대 미술도 많이 보거든요. 그 현대 미술은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그거를 전부 지금 다들 하고 있어요. 예. 참 큰일 났다. 이게 현대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제 이 민화라는 거는 상당히 고차원의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한 그림이 민화라 그래요. 그럼 그 얘기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내 얘기가. 왜냐면 인류가 남겨놓은 모든 예술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들려요. 왜냐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을 자주 가서 많이 보고 무슨 뭐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 한 번 보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뭐 여러 번 보고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있나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 국립박물관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대 그 미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뭐 이집트, 이슬람, 뭐 그리스, 롬, 뭐 그쪽 뭐 그 분야만 해도 제가 그때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때 나가라고 할 때까지 조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다 못 보고 절반만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새로 가야 돼요. 나머지를 보러. 그러니까 그렇게 그 뭐 메트로폴리탄 무슨 뭐 다른 일본의 박물관 다 이렇게 그 제가 섭렵을 했거든요. 미국에 있는 박물관. 제가 이제 미국에 3년 동안 그 사람들은 유학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제가 가서 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교수가 나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내가 레포트를 100매 써내면은 그냥 문장만 고쳐줬어요. 예. 그래서 그 교수는 내가 뭘 하는지 알죠. 예. 근데 그렇게 많은 거를 내가 이제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뭘 봤는지 모르잖아요. 예? 내가 뭘 봤는지. 그러니까 평생 나만큼 실물을 조사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엄청난 양의 작품을 실제로 본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그 학문이 세분화 돼가지고 자기 관심 분야만 보고 딴 거는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이제 미술사 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일단 한마디로 자기가 그 취하고 있는 전공 분야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 이외에 거는 옆에 있어도 안 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을 항상 내가 만나니까. 그래서 학문의 그 생명이 다 짧아요. 한 50세가 되면 할 게 없어요. 60세 넘어서 이제 퇴임하면은 다 사라져요. 다 이상한 일들 하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전체를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제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민화라는 거를 알려면은 정말 제가 이제 민화라는 것이 인류가 이렇게 그 창조해낸 예술품 가운데 가장 난해한 그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모든 인류가 만들어낸 회화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어렵냐 하면은 제가 이제 보세요. 지금 여기 이게 2016년 서해전당에서 했을 때 이거 찍은 거거든요. 이거 제가 이걸 찍기도 했지만 이거를 민화라는 책에 제가 이걸 다 풀어냈어요. 조형적으로. 예. 근데 제가 민화라는 책을 냈는데 민화라는 책을 완전히 정독한 사람은 이제 사람들은 섭섭하게 읽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보긴 봐요. 그렇지만 한 번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읽었다고 민화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지금 갤러리 현대에서 전시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그 작품을 제가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서해박물관에서 이제 특별전을 했을 때 한 10번 이상 갔어요, 제가. 제가 단언컨대 다른 민화 전공자도 한 번 오픈날 가고 안 가요. 다 알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도록만 있으면 돼요. 때는 도록 가지고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가서 그걸 찍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민화가 보이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 쭉 가다가 그 1층, 2층, 뭐 3층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거의 3층 끝에 이게 전시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예. 이게 전체를 찍으니까 희미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부분을 찍은 게 있으니까 이 카메라라는 거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작품을 우리가 보려면은 도록을 사서 보잖아요. 근데 도록을 사서 보는 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안 봐요. 사놓고 사람들이. 이 실물을 보는 거하고 도록을 보고 나면 큰 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도록만 사서 오고 그냥 안 가요. 그러니까 도록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반 사람들도 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일반 사람들도 큰 카메라를. 내가 많이 봤어요. 길거리에서.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은 디테일을 찍는 데는 최고예요. 큰 카메라보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용한데 그걸로 이제 디테일을 찍잖아요. 전체는 못 잡아요. 스마트폰이. 근데 이제 큰 카메라는 전체는 찍는데 부분을 못 잡아요. 잡을 수 있어요. 찍어서 확대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접사 렌즈라는 거를 써요. 이제 큰 카메라에서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왜 위험하냐 하면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은 이걸 가지고 찍으면은 카메라가 뭔지를 몰라요. 카메라가 뭔지, 카메라가 어떤 우리가 뭐를 작동을 해서 시켜서 뭘 찍게 할 수 있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찍으면 되니까 어두운 데나 밝을 때나 찍으면 다 나와요. 굉장히 편리하지만 가장 위험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런 취미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카메라 가지고 많이 찍고 그리고 이제 여기 화가인 분들은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편리하기 때문에 큰 카메라를 절대로 안 사요. 귀찮거든요. 크고 무겁고 돈도 뭐 그래서 최소한도 한 200? 예, 최소한도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큰 걸로.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런 것도 안 사요. 사람들이. 내가 사라 그래도 안 사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가장 편리하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카메라가 뭔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카메라예요. 그것도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지 알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죠. 그럼 지금 이거 내가 부분을 찍은 거거든요. 그럼 부분을 찍어서 이제 이걸 보면은 자, 좀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요?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석책이 들어.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뭔지를 몰라도 이름을 몰라도 돼요. 책값인데 책값이라는 말을 몰라도 되지만 일단 이걸 보면은 이제 실제 작품을 보면은 여기에 책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름도 있어요, 이게. 천자문, 무슨 뭐, 그, 당나라 때 그, 뭐죠, 그, 하여튼 뭐 고전들, 뭐 공자나 무슨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이제 그, 당나라 시대의 그런 책들, 그런 책들을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럼 이제 문제는, 여기에 무슨 문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알려고 안 해요. 아, 책가도다 그러면 끝이에요, 이제. 거기 있는 이런 문의가 뭔지 이거를 알려고들 안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화에는 중요하지 않는 그런 그 조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냥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꾸 뭔지 모르는 것일수록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거는 이게 뭐예요? 뭘 우리가 놀라면은 어디다 놔요? 예, 뭐 상이라고 그래도 좋고 하여튼 뭐 책을 놓는 거면 책상이고 다른 거 뭐 또 놓으면 뭐 탁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목기가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 많잖아요. 이건 이제 뭐를 놓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나지막한 건데 지금 목기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목기 전공자도 있고, 근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이제 동양에는 나무로 만든 게 많잖아요, 그죠? 서양에도 있지만, 근데 제가 이제 연재를 할 때 도자기를 하다가 목기로 갔어요. 그러면 왜 내가 목기로 갔죠? 똑같아요. 도자기를 읽으면 목기도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올바로 읽어야 목기도 올바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도자기 연주를 하다가 지금 중간에 목기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럴 거예요, 전부 다. 아, 도자기를 하다가 왜 목기가 왜 나와? 근데 목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가슴에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언제 목기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가? 거의 안 봐요. 아, 목기 그냥 일상 용기니까 뭐 관심도 없죠. 안 보고. 그 정대영이라는 분이 이제 목기에 대해서 7권 책을 썼는데 내가 찾아갔어요. 그 사람의 그 답심리에 이제 거기 골동상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그 골동이라고 하는데 고미술품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고미술품 그 가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차리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목기에 대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 구조에도 밝고 또 스케치도 잘해요. 그림 솜씨가 좋아서. 그래서 7권의 책을 냈는데 전부 정말 소중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간 거는 내가 그분한테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내가 자기를 왜 찾아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배울 점도 있지만은 그분은 내가 목기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 모르죠. 그건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상관없고,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여기 목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자
이게 이제 제일연기싹, 제일연기싹 두 개 모여서 이런 모양이 된 거거든요. 제일연기싹, 제일연기싹. 여기 뒤에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문양이 여기도 있어요. 예. 나도 지금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지. 하지만 여기에 무슨 탁자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이거 뭐가 그려져 있어요? 네, 매화꽃이 그려져 있죠. 여기에도 매화가 이제 고목이 많으니까 밑부분이 이렇게 고목이고, 고목에서 이렇게 쫙 쏟아져 나와가지고 이게 여기에 이렇게 끝에는 이렇게 마금질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점을 찍거나 이렇게. 이제 매화 그림을 보면은 매화가 이제 고목에서 쫙 뻗어가지고 이제 줄기가 끝에서 쫙 가서 탁 점을 찍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액환 한 군에서 만들 때 내가 10년 그 자문을 해줬는데, 회의 때 거기 뭐 각 분야 사람들이 다 와 있죠. 그 끝에 점이나 요런 거를 없애는 거, 요거를 없애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거라고. 지금 5만원권 보면 거기 점이 있어요, 지금. 그건 나 때문에 산 거예요, 이거는. 점을 다 없애자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라. 그 큰일 난다고 없애면은. 자, 이게 중간에 이렇게 이런, 매듭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매화가 뭐냐?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이게 도대체 뭐죠, 이거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하여튼 뭐가 이런, 뭔가 하여튼 이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뭐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목기가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게 저도 지금 모릅니다. 제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민화는 오래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20세기 초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20세기 초 그러면 굉장히 무시하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막연히 제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데, 이걸 보고 제가 놀란 거는 뭘 보고 놀랐나요? 여기 지금 바위가 있고, 여기서 뭔가 모란인가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꽃이 있고 잎이 이렇게 여기도 뭐가 있고, 제가 뭘 보고 놀랐을까요? 저는 민화를 막 그렇게 뭐 수천 점을 봤지만 이런 그림 내가 처음 보거든요. 뭐냐면 이 바위가 이 책갑 위에 놓여 있는 게 아니고 책갑에서 솟아나고 있어요. 그게 보이세요? 이거 놓여 있어요, 솟아나고 있어요? 솟아나고 있다고 보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왜 놀랬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솟아나고 있다고 얘기를 한 최초의 사람일 거예요. 다른 민화 전공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 수많은 민화 중에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유일해요. 그럼 왜 이 솟아난 걸 보고 왜 놀랐냐 하면은, 제가 지금
유튜브를 그 1회가 이제 민화에 대한 얘기인데, 마지막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를 이제 뭐 많이 해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화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 화생에 대한 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30분 이상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용부터 뭐 다른 거 막 이렇게. 그러면 화생이라는, 제가 이제 어제도 제가 종을 하나 꺼내놓고, 내일 나가면 내가 화생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하고 제가 메모를 합니다. 제가 항상 민화가 무엇인가 계속 자문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민화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생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제가 한 페이지에다가 쭉 이제 관련 뭐 생각들을 이렇게 적다가, 결국에 화생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제가 어제 그런 그 A4 용지에다가 그런 걸 안 써봤다면은, 내가 반성을 하고 내가 이게 뭔가 하고 정리를 안 했다면은 내가 화생으로까지 오는 과정을 몰랐을 거예요. 알고 있지만 또 새롭게 아는 거죠. 그 화생이 뭐냐? 결론적으로 민화는 끊임없이 연기화생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듣죠. 물론 제 이론이 연기화생인데, 근데 이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화생을 어떻게 알았냐? 엄청 내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생이라고 설명한 책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읽어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별 내용도 없고. 근데 이제 뭐 생명이 탄생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건 이제 그 몇몇 사람은 알고 있죠. 뭐 태생, 아래서, 그러니까 닭은 아래서 태어나잖아요. 습생, 그 습한 곳에서 그냥 모기가 막 생기잖아요. 태생, 인간은 어머니의 그 태에서 태어나잖아요. 동물이나 이런. 그 다음에 이제 화생이에요. 4가지가 있어요. 그 금강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 화생이 뭐냐? 갑자기 생기는 거라 그래요. 없는 데서 갑자기 생기는 거. 그럼 그 뭔지 아무도 모르죠. 그걸 내가 알아낸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럼 어떻게 알아냈냐? 내가 경주에 그 옛날 70년 내려가서 내가 처음으로 내가 논문을 쓴 게 신라 왕릉의 12지상에 대해서예요. 왕릉의 12지상. 그럼 왜 왕릉에 거기 둘러져 있는 12지 조각을 왜 처음에 썼느냐?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은 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왕릉에 조각되어 있는 건데 부정확하지만 시대순으로 나열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왕릉을 또 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거기 가면 뭐 성덕왕릉, 원서왕릉, 뭐 흥덕왕릉, 김유신묘, 뭐 엄청 많아요. 둘러진 그 왕릉 주변에 이렇게 난간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진 난간이 있고, 그 봉토 자체는 다시 이제 이 돌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중간중간에 12지상을 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주에 안 가본 분은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공부를 다 했어요. 가서 사진 찍고 실직도 제가 다 그렸어요. 그 30대 초반 최초의 내 논문에 그게. 그래서 그 전칭되어오는 왕릉 이름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왜 신라가 중요하냐, 삼국시대가 중요하냐면요. 그리스 미술의 그 원천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유럽 문화의 원천. 그 원형. 그리스에 있잖아요. 뭐 정치고 뭐고 다 그리스에서 파생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 로마에서 다시 더 이렇게 풍성하게 조형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와서 이제 잊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 정신을 되살리자. 그 우리는 이제 르네상스 미술에 열광하잖아요, 다. 그리스 미술에 열광을 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르네상스 미술에 열광하냐면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지. 근데 그 이전 거는 안 보여요. 몰라서. 근데 우리나라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거 지금 국립박물관에 뭐 모든 분야의 작품들이 있지만 그거 눈에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강의 들은 분들은 지금 뭐가 보이기 시작해서 막 이제 사진 찍어서 뭐 올리고 이제 그런 서로 교환도 하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여기 수강생을 위시해서 이제 그 금요일마다 그 이제 조형 분석 학회라는 이제 내가 이제 조형 분석 학이라는 거를 제가 그 정립을 해서 근데 이제 분들이 이제 스스로 활동을 시작을 해서 금요일마다 토론을 해요, 이제. 제작 분석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제작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게 작품 해독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금요일마다 하는데 제가 놀란 거는 제가 못 봤던 거, 제가 몰랐던 거를 그 학회 회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신라 왕릉 조각을 내가 다시 편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학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기존에 그 전칭되어 온 걸 믿고 있다가 내가 그걸 다 뒤집어 엎으니까 내 친구 하나는 내용도 모르면서 내가 칼 막 휘둘러라고 칼을 막 휘둘렀다고 칼 막 휘둘러라고 근데 그 친구가 뭐 알고 그러는 거야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별명이 칼 막 휘둘러예요. 그러니까 첫 논문부터가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계속 반란해 지금. 거기에서 내가 부제가 신라 12지상의 메타모르포제라고 썼어요. 메타모르포제는 독일어 말이고 영어로는 메타모르포시스. 근데 메타모르포제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 또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알았는데 그 메타모르포제의 참된 의미를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책장사들이 우리를 유혹했냐면 브리타니카 영어 대사전 그거 다 지금 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 막 뭐 거의 뭐 엄청난 금액을 주고 내가 그걸 샀어요. 이걸.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게 이제 일종의 과시용으로 많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뭐 나도 샀으니까 그러니까 돈 좀 있던 사람은 다 산 거예요. 이제
그 과시용으로. 예. 거기에 그 사전이 참 중요한 게, 거기서 이제 메타모르포제라는 거를 내가 메타모르포시스라는 걸 찾아보니까, 아, 거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그러니까, 12지상이라는 건 원래 이제 중국 거를 우리가 모방을 해서 만들었는데, 중국엔 전부 도형이에요, 이렇게. 흙으로 만든, 이제 인형 같은 거, 규모가 작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와서 왕릉 주변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장용으로 썼던 건데, 그것이 우리 신라에 와서 왕릉 주변에 정확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죠. 그냥 도형을 카피한 게 아니고 변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평복을 입거든요.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거. 평복을 입는데, 이게 그 성덕왕대 오면은, 성덕왕대 그러면은 감이 또 잘 안 오죠. 예. 성덕왕. 성덕왕은 뭐냐면, 이제 그 신라가 통일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백제하고 신라하고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그러면 왜 원수지간이 됐느냐? 백제 성왕이, 그러니까 백제 제일 훌륭한 임금이 성왕인데 신라가 죽여요. 싸우다가. 그러니까 성왕이 이제 밤에 따로 나가는데 많은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소수 정예부대만 다리고 가다가 잡혀요. 죽어요. 그러면 백제는 신라가 철천지 원수예요. 근데 그런 삼국이 서로 뭐 물고 뜯고 말도 못하게 그 싸움이, 근데 그게 이제 신라가 통일하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북쪽 고구려를 잃었죠. 많은 부분을, 청천강 이북을 잃었지만 그래도 그 우리나라의 내부는 끝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통신라의 전성기가 성덕왕대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역사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국 통신라의 문화의 전성기가 성덕대왕 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경덕왕이 성덕왕의 그러한 그 위협을 기르고자 만들려고 한 종이 뭐였죠? 성덕대왕 신종이에요. 근데 실패를 거듭해서 경덕왕대에 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해공왕대에 그게 이제 만들어져요. 경덕왕대에 또 만들어진 게 뭐가 있죠? 경덕왕대에 만들어진 거. 그게 석굴암이에요. 불국자. 제가 신라 12지상을 이제 하면서 성덕왕대 와서 신라 12지상이 뭐로 바뀌냐면은, 이게 중국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초기엔 전부 평복, 이렇게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었는데, 사천왕상 같이 무장을 하는 그 무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형에서 조각품으로, 그 다음에 문인상이 무인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왕릉을 보호하는 이제 호위무사가 되는 거죠. 막 이 갑옷을 다 입고 뭐 이렇게 막 칼을 쥐고 있고 당당하게 서 있으니까, 그 현상을 내가 메타모르포즈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처음에는 모방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메타모르포즈라는 말을 쓴 거예요. 부제에다가.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내 그 정말 탄탄한 논문이 내가 최초의 논문인데 내가 전부 조사하고 실측도 그리고 분석을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쓰니까 꼼짝 못하면서도 이제 또 비난하는 거예요. 막, 뭐 어쩌고. 그러다 요새는 잠잠해졌어요. 요새는.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까 누가 10일 이상을 뭐 논문을 쓴다 그러면 선생이 너 강아무 교수가 쓴 거보다 더 잘 쓸 수 있냐? 그래서 못 쓴다 그러면 안 돼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화생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일본에서 가장 앞서갔던 이제 그분이 이제 이노우에 다다시라고 제가 이제 스승으로 모시는 분, 그분은 나를 제자로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분은 화생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썼어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제자인 안도 요시카도 거의 없어요. 화현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화생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화생이라는 말을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은 화생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용도가 있어요. 그냥 화생한다. 그러니까 뭐 하는데 화생을 용어를 쓰는데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용어를. 거기서 이 안도 요시카가 화생의 말을 모르는구나. 그런 걸 알았죠. 화생이 이거 만만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작가들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창작을. 그 이제 그 차원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이 화생을 한다. 용법이 지금 제가 말했죠. 용이 화생을 한다. 맞아요, 틀려요? O 한번 손 들어보세요. X.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용이 화생을 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기가 화생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부터 화생하는? 그렇지. 용이 어디서부터 화생을 해? 그렇지. 그렇게 써야지 화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용이 화생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안도 요시카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안도 요시카는 화생을 모르고 있구나. 아는 거하고 실제로 용이 화생한다라고는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연히 알고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확히. 하여튼 제가 이거를 본 순간 이 바위가 책이 아니고 뭐죠? 네, 책값이 아니고 뭐죠? 네, 만병이 아니고 뭐죠? 책에 쓰여진 절대적인 진리에서 만물 생성의 근원인 바위가 생성한다. 바위가 화생한다. 그러니까 바위가 절대적 진리에서 이렇게 화생한다? 그거 아무도 못 알아듣죠. 사람들이 이 책값을 보고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독서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왜 책이 있냐면 그냥 책을 쌓아둔 게 아니에요. 그 책에 적힌 뭐 공자든지 뭐 춘추라든지 무슨 뭐
공은진보도 많이 이제 있어 이름이. 공은진보에 쓰여진 진리라든지 거기에서 화생을 하는 것이지 바위 스스로가 화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건 엄청 내가 놀란 거예요. 이걸 보고. 예.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꽃이 또 화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꽃이 이제 보세요. 이 꽃은 여기에 이 책갑의 뒤에 있어요 지금. 그 뒤에 있으나 뭐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하여튼 절대적 진리에서 꽃이 화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 이거 설명하려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책값이 있잖아요. 그죠? 책값. 그또 이제 역원근법이잖아요. 예, 왜 역원근법이냐? 그거는 제가 알아요. 역원근법은 아직도 동양화에서 풀리지 않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거 뭐죠? 네. 뭐 투명한 뭐 유리 같기도 하고 어떤 도자기에 뭐 유리병도 다 넣으면 하여튼 도자기 안에 무슨 갈대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도자기가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도자기 연설하잖아요. 예. 네. 제가 비통한 심정으로 연절 쓰고 있거든요. 비가만 막 여기 지금 인자 여기서 나오고 여기 지금 모자가 있는데 이건 내가 아직 설명을 명쾌히 못 하겠어요 지금. 네. 그다음에 옆에 또 이렇게 목괴인데 아주 심플하게 표현한 거예요. 요렇게만 하고 여기 뭐가 있네. 뭐 글씨가 볼까요? 모르겠다. 이것도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위에 이게 뭐가 이렇게 있는 그 착각 같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에서 뭐가 또 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또 가로질러서 뭐가 이렇게 있고 뭐가 또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노란 게 또 있고 이건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병풍이 놓인 상태에서 찍은 거라 네. 이게 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고 자 여기 보면 밑에 이게 뭐예요 지금? 거북이 모양이지만 이게 머리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 있다. 여기 눈이 있고 이렇게 이제 용이죠 이게 원래는. 그 다음에 책값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도자기가 있고 그 안에 씨방들이 있어요. 이건가 보다. 그 뭐죠? 이렇게 하얀데 오돌도돌한 거. 유자.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잎도 잎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건 일체가 현실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전부 어떤 그 생명이 생성하는 근원들의 집합체 여기가. 예? 또 여기 또 그릇에서 바위가 솟아나고 있잖아요. 솟아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그 필치로 이렇게 강한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솟아나고 있다는 거를
여기 밑에서부터 확 그려가지고 여기서 또 모란이 나와요. 모란. 이건 다 또 석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민화 전공자나 대학 교수들은 다 거짓말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대학에서. 그러면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도 의식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 그런 거를 쓰니까 전부 불편해하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게 다 이제 무너지니까 이게 내가 불편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는데 빨리 죽지도 않고 저런다 그럴까, 속으로. 하여튼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누가 봐도 이게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이 모아놓은 게. 비합리적이고 모순 덩어리고 비현실적이고 엉망진창의 그림이. 그죠? 잘 보세요. 정말 얘네들이 왜 같이 있냐고. 이렇게 얼싸안고 왜 같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왜 뭔가를 그다음 말이 나와야죠. 뭔가를 화생시키려고. 이거 엄청난 그림이잖아요. 응? 자, 그럼 옆에 또 이제 이걸 보죠. 자, 여기도 이 무슨 세상에 이런 도자기가 어딨어, 이게.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도자기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에게 한번 부탁해봐,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절대로 못 만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 뭐가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대나무도 있고. 그럼 이게 뭐죠? 하여튼 요건 내가 나중에, 여기 지금 뿔 같고 무슨, 뿔은 저기 사슴한테서 나오는. 아주 이건 나중에 제가 확실한 거 한번 볼게요, 또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여기 뿔이 여기 이렇게 내려온 거다, 이렇게. 이게. 그럼 이게 사슴이냐면 사슴이 아니잖아요. 영수지. 목에 또 이런 모티프가 있고, 이건 저쪽 있고. 이렇게 돼서 몸에다가 막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뭔지, 이거 봐요. 근데 이걸 그린 사람들이 가르친 사람은 이 선이 굉장히 좋아요. 이건 꼴인데 이게 뭐 이게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런 게 왜 있냐 뭐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런 목기 이거 나무에 나무. 여기 이제 뭐예요, 이거? 옹이. 그다음에 이거는 목리. 예. 목기. 내가 연재를 하는데 거기 문학국장이 목기를 하니까 당황해한 거예요. 자기 도자기를 한다고 해도 다시 목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4회 했잖아요, 목기를. 그러니까 5회 내가 뭘 하려고 했냐면 목리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미리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목기는 안 하고 다시 도자기를. 근데 이게 연기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이죠.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목리가. 그러니까 목기의 목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모든 목기 연구자들은 목의 나무의 그 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걸로. 그러니까 목기의 그런 그 형이사학적인 의미는 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또 이제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책값이 굉장히 높이
사회주의인데, 그러면 민화 전공자들은 왜 이 책값을 못 알아보죠? 책값이 뭔지를 왜?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고전이 쫙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건 여러분 아시죠? 말 안 해도. 이거. 뭐예요? 원으로 대한 무량보, 그러니까 무량보, 이게 보주가 겹쳐 있는 거를 이건 직선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양을 읽는 사람은 여기 이제 오랫동안 수행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잖아요. 제가 천하제일 조형 분석 학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천하제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세계를 앞서가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천하제2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만큼 지금 아는 사람도 이 세계에 없어요. 정말. 응?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뭐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보주예요, 그게. 응?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공자꼴이라고 그러죠? 공자꼴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영리문이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영기문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게 다 영기문이에요, 전체가. 네? 이 민화는 정말 대단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알고 나면은. 그래서 이 책거리 명풍이 굉장히, 내가 이제 하나하나 새로 찍은 거니까 다시 확대해 볼까요? 좀 낫죠? 이렇게. 아, 일영대, 무슨 관측하는 데인가 보다. 무슨 그 해를, 그죠? 오, 이건 좀 그 과학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다. 하나씩 또 제가 찍는 거 이렇게 다시 확대해 볼게요. 하나씩 찍었으니까 좀 낫겠죠. 예, 이렇게. 이거는 뭐 여기 지금 막 그 이렇게 투명하게 뭐 이렇게 막 선이 있는 걸 보니까 종이로 이렇게 한 건, 근데 이게 투명하니까 매화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요거 이제 아시죠, 요거? 보주에서 기운이 확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있어, 이게 곳곳에.